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잠깐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적분을 계산할 때 계산하려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 곱해져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fx와 gx라는 두 함수가 곱해진 형태인데 이걸 매번 전개해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전개가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요. 항도 6개나 나오고 뭐 정리하면 뭐 항이 4개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전개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로만 보면 6번 이렇게 항을 만들어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서 사실 전개하는 것도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라는 이런 뭐 귀찮다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긴 했는데 좀 더 이제 수월한 방법 이제 그걸 이제 묻기는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에 이 문제가 요런 문제였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확하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형태, 아직은 뭔지 안 보이지. 이런 특별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형태가 아니면 함부로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미분법은 얘들아, 곱의 미분법이라고 있었어. 분명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미분을 무조건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형적인 방법이든 두 번 쓴 다음에 나열해서 나눠주든 무조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함수의 곱의 형태의 부정적분은 무조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계산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대학생들도 계산 못할 수도 있고 박사들도 계산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잠깐 미적분 단원으로 가서 미적분 단원에 있는 이 곱의 미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들을 선생님이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에서 아직까지 곱의 적분법 이런 거 발견된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적분을 찢어서 fx의 적분 찢어주고 gx의 적분 찢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미분에서도 성립 안 했잖아. 안 된다고. 미분에서 했었던 방식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적분 나눠주고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에 그대로 뒤에 적분 이것도 통하지 않 이런 공식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공식을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조차도 없어.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공식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이 녀석을 미분해서 이 녀석이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부정적분이 얘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공식화 시킨다면 요 녀석 이런 특별한 형태이지. 앞에 있는 거 미분 곱하기 gx f'x gx 플러스 fx g'x dx 이런 형태를 발견하면 얘를 부정적분할 수 있겠지. fx g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이렇게 특별하게 두 개가 곱해져 있고 이게 덧셈교로 연결돼 있는데 앞에 있는 거에 미분된 형태고 뒤에 있는 게 미분된 형태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녀석을 특별하게 fx g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건 발견하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이걸 공식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공식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거 자체로 공식화시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발견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공식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공식화시키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거 공식화시키는 건 못 봤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 식을 사용해서 어떤 그 적분법을 하나 이끌어내기는 해요. 그게 이제 미적분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는 그 미적분에 거의 적분법 거의 끝단원에서 배웁니다. 조금 복잡하거든. 조금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만들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라도 해서 풀어내야 하니까. 이렇게 안 풀면 못 푸니까. 이렇게 풀지 않으면 아예 문제 자체를 못 풀어요. 적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라도 어렵게라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적분으로 만드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게 부분적분법이라는 공식입니다. 이 부분적분법 공식을 이 식으로 유도해냅니다. 정확하게 이 식으로 유도해내요. 이 식의 역을 취하면 우리가 좀 이따 지금 바로 해볼 거야. 이 식의 역을 취하면 부분적분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부분적분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어쨌든 곱해져 있는 함수의 적분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못하는 것도 있어. 박사들마저도 못한다고. 대학생들마저도 못해. 곱해져 있는 게 그래서 이건 문제 자체를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물론 지금은 다항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문제를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 나중에 지수함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냐 얘들아? 이거 두 문제는 되게 비슷해. 그런데 얘는 무조건 치환적분으로만 풀 수 있고, 얘는 무조건 부분적분으로만 풀 수 있어. 되게 비슷한데도 푸는 적분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엄청 유사해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함수들이 푸는 방법이 아예 그냥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법 같은 경우에는 미분법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익숙하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건 그냥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수학 2 아닙니다. 이건 지금 미적분인데, 미적분에 있는 개념을 우리 목세미분법도 했었잖아. 그것처럼 잠깐 먼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배 형태의 미분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고. 이건 누구나, 뭐 박사들도 못한다고. 함수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배 적분법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발견해 보려고 한 거야. 그런데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적분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특별한 형태들을 적분할 수 있었어. 이건 그냥 전개해야 돼요. 얘는 특별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전개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형태, 지금 여러분이 보기엔 이게 특별한 형태처럼 안 보이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많이 다뤄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특별한 형태로 보여요. 얘가 너무나도 특별한 형태입니다. 바로 뭐냐면 치환적분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치환적분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형태를 치환적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꼴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치환적분이라는 걸 사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런 형태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물론 다항함수는 해결 못하는 게 없겠지. 그냥 전개해서 적분하면 되니까 감사하게도 좀 번거롭지만 적분은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나중에 초월함수로 가면 아예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면 다행히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분명 이걸 보면 두 함수의 곱의 형태이긴 하거든. 하나의 함수와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어. 자, 곱해져 있지. 곱해져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형태로 주어지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이걸 치환적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치환적분법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 녀석의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fg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어요. fgx를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을 한다 그랬어. f'gx, 자, G'X 이렇게 겉미분 속미분을 한다 그랬어요. 자, 얘를 뒤집은 거야. 얘를 부정적분으로 해석한 거야. 어떤 녀석인지 모르는데 미분에서 요 녀석이 나왔으면 요 녀석은 얘의 부정적분이지. 다시 말하면 요 녀석의 부정적분을 나오면 이 녀석 플러스 C가 나와야 된다고. 요 녀석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요 녀석 플러스 C 맞지? 정확하게 그냥 저걸 뒤집어서 해석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다루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치환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식 자체가 그냥 치환 적분법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 인테그랄 f'gx 곱하기 g'x dx는 fg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이 식 자체만 외우면 치환 적분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이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이 식 자체만 외운다고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2시간짜리를 압축해서 조금 간단히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2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2시간 반짜리를 압축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방법만 짚어가면서 빠르게 합니다. 자, 이 녀석을 적분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냐면 치환하면 됩니다. 자, 치환하면 되는데 뭘 치환하면 되냐면 gx를 t라고 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t. 자, t라고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냥 이거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g'x가 되겠지.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t dx가 되겠지.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마치 이걸 숫자처럼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g'x dx가 될 거고 얘가 d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d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싹 다 치환하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여기 있는 문자들을 싹 다 치환해보자. gx를 선생님이 t로 치환한다 그랬지. 그럼 f't가 되겠지? 인테그랄 f't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g'x dx를 봤더니 g'x dx가 dt로 바뀌지? 그럼 dt로 바뀌니까 얘가 d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ft가 되는 거 아니냐? ft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그런데 분명 t가 뭐라 그랬으니까 gx라 그랬으니까 t 자리에 gx를 대입해주면 fg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루트를, 이 메커니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치환해서 요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어야 치환적분법을 쓸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자, 봐봐. 얘를 t로 바꿨어. 얘를 t로 바꿨는데 만약에 얘가 없잖아? 그럼 dx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x에 대한 식과 dt로 바뀌어버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식이 만약에 이 g'x가 없잖아? 그럼 dx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뀌어버려요. 요렇게 g'x분의 1에 g'x분의 1에 dt 이렇게 바뀐다고. 다시 말하면 x를 싹 다 없애고 t로 치환하려고 했는데, 만약 g'x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면 치환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치환을 못한다고. x가 살아남아 있다고. x를 제거하고 t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g'x가 곱해진 형태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없다면 여전히 x가 살아남아 있어서 치환적분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얘를 t로 치환할 수 있거든.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이거 한번 미분해볼까? 미분해보면 2x-3이지. 2x-3이 바깥에 있지. 그럼 이건 치환적분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으면 얘는 치환적분을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이 치환적분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t라고 둘게. t.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는 녀석을 t라고 두면 이제 이 형태를 반복해야 되겠지?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십시다. 그럼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우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3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치환, 인테그랄. 얘를 t로 난 분명 치환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2x-3 dx가 2x-3 이거 놓으면 dx지? 2x-3 dx가 dt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dt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적분하면 돼. t의 1승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t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가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t를 다시 돌려놓는 거야, x로. 왜냐하면 얘는 x에 대한 함수가 나와야 되지 t에 대한 함수로 마무리되면 안 되거든. 이 결과는 x에 대한 함수잖아. x에 대한 함수니까 x로 돌려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2분의 1에 t의 제곱이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의 제곱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적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형태여야지만 치환적분을 쓸 수가 있어요.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어야만 치환적분을 쓸 수 있고, 치환적분을 썼을 때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걸 전개한다고 하지? 이걸 전개 다 했어. 전개한 다음에 그럼 전개된 식에서 적분을 하지? 그 다음에 또다시 인수분해되면 이 형태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이 형태로 빠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얘를 전개할 수도 있는데 전개할 필요는 없잖아.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적분 문제에서는 일단 적분을 해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분 생각보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분은 그냥 다 할 수 있어. 미분은 곱셈 미분, 목셈 미분이 있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미분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 이 뭐시기냐? 이 적분에서는 곱셈 미분법 없습니다. 목셈 미분법 없어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함수별로 미분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렇게. 그럼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가 싹 다 미분을 할 수가 있다고.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이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으면 우리는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만약에 이 절차가 얘들아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 절차가 익숙해졌지? 그럼 이 절차도 좀 줄일 수 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여기에서 동시에 이렇게 미분을 하는 거야. 왼쪽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dt 붙이고, 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지, dt 붙이고, 1에 dt 붙이고, 오른쪽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붙이고, 똑같은 변수로 미분하고 그 dt, dx를 붙이는 겁니다. 미분하면
2x-3 dx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 식이 바로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할 때 얘 t 바로 바꾸고 2x-3 dx는 dt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쭉. 자, 그럼 선생님이 예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시 선생님은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보이는데 x 세제곱, 여기다 선생님이 만들어놨다. 얘를 한번 치환적분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치환적분법을 쓰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헛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 3x제곱 플러스 2x 3x제곱 플러스 2, 있네? 행운인 거야. 행운인 거야. 왜냐면 5번 전개한 다음에 또 전개해서 하기가 엄청 어렵잖아. 그래서 지금은 행운인 겁니다. 그래서 치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적분도 거의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소개해 줄게. 자, 보면 얘를 t로 선생님이 치환할게. t로 치환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얘를 t로 치환했지. 그 다음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t dx.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t dx,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x인데 얘가 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dt는 3x 제곱 플러스 2x 괄호 꼭 쳐줘야 되겠지? dx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왼쪽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dt 붙이고 물론 항상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지?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난감한 거야. 그치? 이럴 때는 방법이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해서 dt 붙이고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해서 dx 붙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깔끔하니까 왼쪽은 좌변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dt 붙이고 우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3x 제곱 플러스 2x 미분하고 dx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치환. 자, 치환해주면 인테그랄 얘를 내가 t로 치환했어. t의 5제곱 곱하기 그리고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을 3x제곱 플러스 2x dx를 dt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이제 적분 가능하지? 6분의 1의 t의 6제곱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럼 6분의 1의 t가 뭐라 그랬냐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의 6제곱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거는 전개 안 했어. 그리고 전개해서 하면 지금도 아마 전개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런 특별한 형태,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으면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두 함수의 곱의 형태의 미분을 이런 케이스는 미분이 아니라 적분을 이런 케이스는 적분할 수 있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행운인 겁니다. 이렇게 적분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야. 적분은 문제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풀기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덕분에 문제를 만들다가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혹시 이거 바로 전 강의 들었나? 그럼 얘를 우리가 적분할 수 있잖아. 그치? 1차 함수를 적분할 수 있다고.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할 수 있지? 그럼 n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승 그리고 얘를 미분한 녀석분의 1 이렇게 붙인다 그랬는데 플러스 c 단시는 적분상수 이렇게 한다 그랬었는데 이게 곧 뭘 적용한 거냐면 치환적분법을 적용한 거예요. 얘가 곧 치환적분법을 적용한 거예요. 봐봐 2x 플러스 1에 미분된 형태 바깥에 없어요 선생님. 있다고. 2분의 2가 있잖아. 그치? 2분의 2 있잖아. 1 있는 거잖아.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만들어지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하고 dt 붙이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붙이면 2x dx가 될 거고 인테그랄 이제 얘가 t가 된다면 t의 7승 될 거고 이 dx가 dt가 될 테니까 2분의 1 dt가 남겠지. 그런 다음에 2분의 1 바깥으로 나오고 n 플러스 1분의 1에 t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가 될 거고 2, 8분의 1에 t가 2x 플러스 1에 8승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치환적분으로 하는 걸 그냥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를 하나로 보고 적분을 하되 하나로 본 녀석의 미분된 형태의 역수를 바깥에다 곱해준다라는 걸 알면 되는데 이게 치환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치환을 사용한 거지. 그런데 치환적분을 이렇게 치환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 표현대로 표현을 하는 건데 뭐냐면
어쨌든 무조건 치환적분을 사용하려면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어야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로 보고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있으면 이 녀석은 사라질 거고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얘 바로 선생님이 적용을 해볼게. 자, 이 녀석 보면 일단 이 녀석의 공식부터 쓰면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한다고. 얘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적분하면 F'의 애초에 프라임 자체가 얘를 하나로 보고 미분한 거였지.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이 녀석의 FGX가 붙겠지.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한번 선생님이 적용해 볼게요. 하나로 보고 적분한다 라는 이 아이디어 메서드 2야. 치환적분법에 이렇게 치환 변수를 써가면서 적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로 보고 적분한다는 그 방법이 있어. 이거는 좀 더 계산을 간결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 개가 나왔을 땐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이 하나로 보고 적분할 거라고. 하나로 보고 적분하는 것도 치환적분이라고. 하나로 보고 적분할 거야. 근데 하나로 보고 적분할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어야 돼. 미분하면 이 녀석이네. 이 녀석이 곱해져 있어. 하나로 볼 녀석을 미분한 녀석이 바깥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되는 거야.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적분하면 끝이라고.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적분하면 n 플러스 1 분의 1에 하나로 본 녀석을 적분하고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하나로 본 녀석을 적분하고 하나로 본 녀석을 미분한 녀석은 이렇게 사라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봤더니 하나로 볼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없지. 없으면 만들어주면 돼. 2를 만들어줘. 없으면 2를 만들어주고 2분의 1 곱해주면 어차피 나눠주면서 1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된다고. 하나로 볼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있으면 얘는 사라질 거고 하나로 보고 적분해주면 된다고. 하나로 보면 2x 플러스 1을 하나로 봐주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하나로 보고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로 보고 적분을 할 건데 하나로 볼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해봐야 돼. 얘를 하나로 볼 거야. 이걸 미분하면 2x-3 바깥에 있네. 자, 그러면 하나로 볼 녀석 하나로 보고 적분합니다. 얘를 하나로 보면 얘 1승이지.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x의 1승이지. n 플러스 1분의 1의 x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그런데 하나로 보고 적분했는데 하나로 볼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곱해져 있으면 얘가 사라지면서 하나로 보고 적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8승이 아니라 2승이지? 그치? 여기 8을 보고 여기 8이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8 n 플러스 1분의 1에 x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치환적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gx, g'x, dx 이런 형태는 특별하게 fgx로 이렇게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하나로 보고 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환적분을 사용할 수 있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형태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곱해져 있는 형태를 적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자, 이건 여기에서 유도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도가 됐는데 이걸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뭘 쓰냐면 이 녀석을 넘겨서 씁니다. 이 녀석을 넘긴 다음에 요렇게 합니다. 이 녀석을 넘겨서 자, 일단 양변을 동시에 부정적분합니다, 얘들아. 양변을 동시에 부정적분할게. 양변을 동시에 부정적분하면 얘는 인테그랄의 미분이니까 자기 자신 나오겠지. 플러스 c 붙는데 여기에도 인테그랄 있으니까 그냥 c는 굳이 쓸 필요 없겠지. 그럼 여기는 fxgx가 남을 거야. 이렇게 fxgx가 남을 거고 오른쪽은 우변은 인테그랄 f'x gx dx가 이렇게 될 거고 각각 이렇게 인테그랄을 붙여주는 거야. 여기에 동시에 인테그랄이 붙는 거지만 우리가 아직 안 하긴 했지만 인테그랄은 찢어질 수 있잖아. 여기에 부정적분하고 여기에 부정적분하는 걸로 찢어질 수 있으니까 플러스 인테그랄 fx g'x dx 이렇게 둡니다. 자,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식을 넘깁니다. 얘를 넘긴 다음에 식을 한번 써볼게, 선생님. 식을 써보면 자, 얘를 좌변으로 쓸게. 자, 좌변은 fx g'x dx 좌변은 fx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gx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것도 곱해져 있는 미분의 형태잖아. fx와 g'x에 곱해져 있는 미분의 형태지. 그치? 모르겠는 두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을 곱한 녀석의 미분이 아니라 적분의 형태지. 인테그랄 fx, g'x, dx 이렇게 적분의 형태가 있는데 얘를 적분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적분할 수 있냐면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적분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붙이고 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자, 분명 뭐 공식을 쓰면 뭐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뭔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식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 이게 분명 부분적분법이라는 공식입니다. 자, 분명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의 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복잡해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인테그랄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나마 적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아예 이거 몰랐으면 아예 적분 자체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나마 이걸 알아서 적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부분적분법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게 의미 있냐면 초월함수가 등장했을 때부터 사용하는 게 의미 있습니다. 초월함수는 뭐 2의 x제곱 이런 거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 a의 x제곱 이런 거 이건 지수함수지. ax제곱 ln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아무리 적분해봤자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초월함수들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적분하면 ln a분의 1에 a의 x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다 공식부터 외우고 시작할 건데 자기 자신으로 반복되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3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니까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뭐 sin 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적분을 한 번 하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갔다가 이걸 또 한 번 적분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적분을 하면 할수록 계속 반복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자, 이런 초월함수의 미분을 한 다음에 이 미분을 해낼 때 예를 들면 얘는 치환적분을 우리가 쓸 수 있지. 왜냐면 얘를 하나로 보면 되잖아. 얘를 하나로 볼 녀석의 미분된 형태 2x인데 2가 없지만 이를 만들어주면서 상수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하나로 볼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있으니까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할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있으니까 얘를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되는 거겠지. 미분의 1 이렇게 있고 2의 하나로 볼 녀석 2의 t제곱을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라 그랬지. 2의 t제곱이라 그랬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이거 지워지면서 플러스 c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엄청 유사하잖아. x의 2의 x승 dx 이거 하나로 볼 녀석의 미분된 형태가 바깥에 1 선생님 1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안 되잖아. 그치? 얘는 부정적분 나중에 뭘 쓰게 되냐면 얘는 부분적분법을 쓰게 돼요. 뭔 소리냐면 자, 얘를 이게 뭐 어떻게 못하겠어. 나중에 한번 해봐. 이걸 도저히 어떻게 못할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요 녀석이 되는 녀석을 찾아야 되거든. 도저히 찾기가 힘들 거야. 그치? 도저히 찾기가 힘들 텐데 얘를 부분적분법을 이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적분을 하면 되거든. 얘를 앞에다가 미분할 함수, 뒤에다가 적분할 함수. 우리 미적분 단원 배우잖아. 미적분 단원. 그래서 앞에다가는 미분할 함수, 뒤에다가는 적분할 함수를 두면 돼요. 그 순서가 있어요. 로다삼지라고 있는데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순으로 이렇게 뭐 미분할 함수, 적분할 함수를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G로 갈수록 이제 적분할 함수예요. 로로 갈수록 미분할 함수고 로다삼지니까 얘를 보면 다항함수, 지수함수잖아. 다항함수, 지수함수니까 얘가 미분할 함수, 얘가 미적 로다삼지라고 하면 얘가 미분할 함수, 얘가 적분할 함수지. 얘가 미분할 함수, 얘가 적분할 함수. 미분할 함수를 앞에다 쓰는 거야. 앞에다 썼지, 뒤에 적분할 함수를 썼지.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그냥 한번 소개만 하고 끝낼게.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적분입니다.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적분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더라고. 그래서 미분 적분 앞에 있는 건 미분할 함수, 뒤에 있는 걸 적분할 함수를 두고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fx, g'x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미분할 함수, 적분할 함수를 두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적분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그대로 적분 2의 x제곱은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라 그랬지? 2의 x제곱 c는 마지막에 붙이는 거야. 그대로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적분 얘를 미분하면 1이지? 그리고 적분 자기 자신이라 그랬지? 2x제곱 dx 이렇게 그럼 얘는 x 2의 x제곱 마이너스 또 2의 x제곱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미분해서 얘를 만들 녀석은 미분해서 얘를 만들어줄 녀석은 이 녀석이거든. 얘를 어떻게 찾아 내가? 그렇지 않아? x 2의 x제곱 미분해서 얘를 만들 녀석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얘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 x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 그치? 그치? 이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반대로 적용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x제곱 x 로다 3지 순서대로 안 하잖아? 그럼 그대로 적분 n 플러스 1분의 1의 x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자기 자신이지? 적분 2분의 1의 x제곱 dx 뭐야 더 복잡해졌어. 그렇지 않아? 분명 여기는 x2 x제곱인데 x의 차수가 하나 더 늘어나 버렸어. 그치? 더 복잡해졌다고. 더 복잡했네? 뭐 앞에 있는 식은 그렇다 치고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더 복잡해. 그렇다고 치환적분이 되는 것도 아니야. 얘가 미분된 형태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분된 형태가 앞에 있으면서 다 없어져야 되잖아. x는. 그치? 근데 남아있잖아. 그럼 치환적분도 안 되잖아. 뭐 해야 되지? 그치? 이렇게 보통 차수를 줄여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로다 3지가 왜 로다 3지 순서냐면 미분을 했을 때 x가 빨리 지워지는 순서야. 미분을 했을 때 x가 빨리 지워지는 순서. 물론 로그 함수는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다항 함수는 예를 들어 x의 10승 10번만 미분하면 x가 사라지잖아. 삼각 함수는 그래도 미분하면 바뀌어. 함수가 바뀐다고.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탄젠트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뭐 시컨트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직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삼각함수는 바뀌기라도 해. 근데 지수함수는 안 바뀌어. 자기 자신으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은 여기서 차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줄여서 없애야 된다고. 근데 얘는 미분으로 없앨 수가 없거든. 계속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게 얘라고. 삼각함수도 지수함수랑 비교하면 그나마 변경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수함수는 아무리 미분해도 자기 자신으로 박혀있는 녀석이라서 미분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미분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로그 함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지수함수 순으로 이렇게 미분할 함수를 결정하고 나머지를 적분할 함수로 둡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분법을 쓰는데 맞는 키가 아닙니다. 하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 부분적분 잘 써야 돼. 로다 3지로 미적 로다 3지로 그리고 함수 배치도 미분적분으로 잘 배치하고 써야 이렇게 부분적분법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는 곱으로 간단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녀석들이 맞는 키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곱셈 함수의 곱셈의 이 적분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적분 문제 많이 풀어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적분은 빠르게 개념 받아들인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단원들이라서 이제 한번 공부가 됐으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일단 여기까지 지금 우리 미분적분 한 거야. 그것도 미분적분의 거의 끄트머리에 핵심을 한 거거든. 정말 핵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법에서의 핵심, 미분법에서의 핵심은 합성함수의 미분법, 뭐 역함수의 미분법 이런 녀석들이라면 적분법의 핵심은 정말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이 핵심인데 그 핵심부터 일단 소개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고 뭐 방법을 하면 사실 그렇게 거창할 것도 없고 익숙해지면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어느새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계속 감각을 유지해야 되겠지. 미적은 계속 감각을 유지해야 돼요. 문제를 푸는 걸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그래서 문제를 익숙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응용하게 됐을 때는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나 많이 풀어봤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